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2024년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 란셋에서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21명의 치매 전문가들이 수많은 연구를 분석한 결과 치매의 45%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버전의 후속으로 더 많은 연구 데이터를 반영해 업데이트된 것이에요. 오늘은 이 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과학적 연구들이 밝혀낸 치매 예방 습관 10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유전이나 노화의 문제로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으니 나도 언젠가 걸리겠지?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란셋 위원회 보고서가 밝혀낸 건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14가지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정 가능하다는 건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치매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 14가지 위험 요인은 생애 주기별로 나뉩니다. 어린 시절에는 교육 수준이 해당되고요. 중년기에는 난청,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과음, 우울증, 신체활동 부족, 머리외상, 높은 LDL, 콜레스테롤까지 무려 11가지가 해당돼요. 그리고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 대기오염, 시력 저하가 추가됩니다. 각각의 기여도를 보면 난청이 7%로 가장 높은 콜레스테롤도 7%, 낮은 교육 수준과 사회적 고립이 각각 9%를 차지해요. 2020년 보고서에서는 12가지였는데 2024년에 시력 저하와 높은 LDL, 콜레스테롤이 새로 추가되면서 14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인지 기능이 좋아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무작위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포인터 시험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무작위 생활 습관 중재 연구예요. 구조화된 생활 습관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참여자들이 기억력, 주의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실행기능 영역에서 두드러진 개선이 있었어요. 이전에 핀란드에서 진행된 핑거 시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고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실제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더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위험 요인을 완전히 없애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위험 요인을 매 10년마다 10%에서 20%만 줄여도 인지 저하의 전체 부담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 45%라는 수치가 거창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습관 10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뇌에도 직접적으로 좋다는 걸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정식 명칭은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예요. 이름이 어렵지만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이 물질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의 성장을 돕고 손상된 신경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요.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류량을 늘려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잘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란셋 보고서에서도 신체활동 부족은 치매, 위험의 2%를 차지하는 요인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운동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는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권장됩니다. 주 150분이면 하루에 약 30분씩 5일 정도예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루 20분에서 30분씩 일주일에 3회 이상 공원이나 거리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운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습관이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오늘 퇴근 후 짧은 산책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습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져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뇌척 수액을 통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쉽게 말해서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깊은 수면 단계까지 충분히 도달해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치매 유발 단백질이 뇌에 쌓이게 될 수 있어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이 청소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글림프 시스템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멜라토닌 수치는 일반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수면과 치매 사이에 연관성이 깊다는 뜻입니다. 멜라토닌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통해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특별한 보충제 없이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서 예감 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뇌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습관, 뇌에 좋은 식단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주목하는 식단이 있어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경도 인지장애 위험을 줄이는 대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 식단은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한 식사 방식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신경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뇌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일 식단에 채소와 생선을 조금씩 늘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오메가3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오메가3나 비타민 E 같은 보충제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개별 연구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인지 저하, 예방을 목적으로 보충제를 따로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있어요. 보충제 하나만으로는 식단 전체가 주는 복합적인 효과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거죠. 가능하면 보충제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회적 고립은 란셋 보고서에서 전체 치매, 위험의 5%를 차지하는 주요 요인이에요. 14가지 위험 요인 중에서 네 번째로 큰 비중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울증 역시 치매 위험을 약 2배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서에서 3%의 기여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합치면 전체 치매 위험의 8%나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중년에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다가 노년에 그 빈도가 줄어든 사람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1.9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예요. 꾸준히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고립과 우울증 두 가지 위험 요인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돼요.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은 사회활동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습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독서, 글쓰기,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퍼즐 같은 인지자극 활동을 꾸준히 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근육을 쓰면 근육이 발달하듯이 뇌도 꾸준히 자극을 주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다는 보고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독서, 일기 쓰기, 퍼즐 풀기 같은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겁기까지 하다면 이보다 좋은 예방법은 없겠죠. 6번째 습관, 금연입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수치로 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치매 위험이 1.29배 높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란셋 보고서에서도 흡연은 전체 치매 위험의 2%를 차지하는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폐나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습관인 거예요. 금연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폐와 심장뿐만 아니라 뇌, 건강이라는 새로운 동기가 금연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그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7번째 습관, 술을 줄이는 겁니다. 과음과 폭음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과음은 인지장애의 확률을 1.7배 높이고요. 더 주목할 만한 건 중년부터 노년까지 습관적으로 과음을 해온 사람의 경우 인지장애의 확률이 2,60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가끔 한번 과음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의미예요. 란셋 보고서에서도 과음은 전체 치매 위험의 1%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장기적인 음주 습관이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루 한 잔 정도의 적정량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느냐는 거죠. 실제로 적정량 음주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부 관찰 연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란셋 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해요.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양쪽의 연구, 결과가 상충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보다 신중한 쪽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음주량은 최소화하거나 가능하면 금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겠습니다. 8번째 습관,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성질환은 주로 고혈압, 당뇨,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고혈압 환자는 치매 위험이 1.61배, 당뇨 환자는 1.4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들이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란셋 보고서의 기여도를 보면 고혈압이 2%, 당뇨가 2% 높은 LDL 콜레스테롤이 7%를 차지합니다. 세 가지를 합치면 무려 21%예요. 전체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만큼 이 세 가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중년부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수치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3 수칙에서도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비만 역시 치매 위험 요인입니다. 비만 자체의 기여도는 1% 정도이지만 고혈압과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복합적으로 위험을 높여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만성질환 관리는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뇌를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운동, 수면, 식단, 사회활동, 학습, 금연, 절주, 만성질환 관리까지 8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남은 2가지는 좀 의외의 영역입니다. 운동이나 식단은 그래도 예상이 되시죠. 하지만 이 위험 요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와 연결짓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치매 위험 요인 중에서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고혈압이 2%, 당뇨가 2%, 흡연이 2%예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3배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9번째 습관, 바로 청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란셋 보고서에 따르면 난청은 단일 위험 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인 7%를 차지해요. 고혈압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어요. 대화가 줄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뇌에 들어오는 청각 자극 자체가 감소합니다. 이 과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뇌의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보청기를 착용하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청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정기적인 청력 검진이 중요해요. 마지막 10번째 습관, 시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항목은 2024년 란셋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된 위험 요인이에요. 치료하지 않은 시력 저하가 전체 치매 위험의 약 2%를 차지합니다. 난청과 비슷한 메커니즘인데요. 시력이 떨어지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교류도 감소하면서 뇌에 대한 인지,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치료하지 않은 시력 저하가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에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적절한 교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 건강도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매 예방 습관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운동, 수면, 식단, 사회활동, 평생학습, 금연, 절주, 만성질환 관리, 청력 관리, 시력 관리, 한꺼번에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앙치매센터에서 제시한 3.3.3 수칙입니다. 3가지 권장은 운동, 건강한 식사, 독서. 3가지 금지는 절주, 금연, 뇌 손상 예방. 그리고 3가지 행동은 건강검진, 사회적 소통, 치매 조기 발견이에요. 이 수칙 안에 오늘 다룬 10가지 습관의 핵심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숫자 3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90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기 쉬워요.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30분 산책하기. 오늘 저녁은 생선과 채소 위주로 먹어보기. 아니면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위험 요인을 10%만 줄여도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란셋위원회에 27명의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치매의 45%는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그 45%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